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475쪽까지 했었죠. 그래서 네. 뇌의 이제 예, 그쵸. 좌뇌, 우뇌. 오늘 더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 그쵸. 중추신경계였죠, 그쵸. 예, 그 부분 했었고. 자, 이제 그 다음 476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두 개의 좌뇌와 우뇌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그런 단락이 될 거예요. 자, 둘로 나누어진 우리의 뇌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계의 기본적인 모양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우리 뇌 자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무엇보다도 우리 뇌는 모든 체계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뇌는 두 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반구가 이제 이런 거죠. 그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돼 있죠.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대로 두 개의 뇌는 각자 반대편의 말초신경계를 다스려요. 그쵸? 그래서 우뇌는, 아이고, 우뇌는 뭐예요? 몸의 왼쪽을 주로 담당하고, 좌뇌는 주로 오른쪽을, 그쵸? 네. 담당하는, 담당해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뇌 가운데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편에 있는 말초신경계로 신호를 왜 이러지? 아, 말초신경계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거기로부터 신호를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우뇌는 몸의 왼편에 있는 말초신경계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거기로부터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해요. 둘로 나누어진 뇌에 관하여 한 가지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어느 쪽을 주로 쓰는지 알아보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을 주로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뇌의 반구를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눈에, 오른쪽을 주로 사용해요. 그러면 저, 좌뇌를 주로 쓴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네, 어떤 사람은 왼쪽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주로 쓴다는 거예요? 눈에, 오른쪽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 실험을 그러니까 각자 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다수는 오른손잡이죠. 그쵸? 네, 자, 근데 오른손만 있는 게 아니라 발, 귀, 눈도 왼쪽, 오른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다. 이런 거 이것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건을 올려놓고 그리고 요 물건을 그쵸? 그래서 중간 정도의 원을 이제 가위로 잘라보라고 할 때 어느 손을 사용하는가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쵸? 네. 재현이는 이거 하면은 당연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어느 손 사용할 것 같아요, 대부분? 왼손으로 가위를 예, 넣겠죠. 오른손으로 하겠죠, 그쵸? 예, 네, 그게 편하니까. 우리 오른손잡이잖아요, 대부분. 자, 네, 그럼 손은 그렇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그 원 한가운데 이제 글자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 쓰라고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 쓰면 당연히 오른손으로 쓰겠죠, 그쵸? 예, 가위로 오른손으로 잘라놓고 글자는 왼손으로 쓰진 않겠죠. 자, 다음에 공을 집어들어서 던져보래요. 당연히 오른손으로 할 겁니다. 자, 선생님, 네. 저는 신기하게 왼손으로 공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요? 던지는 네, 거는 왼손으로 해요? 네, 왼손으로 공을 던집니다. 야구할 때나 그럴 때. 글자는 오른손으로 쓰고, 네, 네, 글자 이런 거는 다 오른손으로 하고 젓가락도 오른손으로 하는데 어, 야구 던질 때는 이게 오히려 제구력도 더 좋고 힘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더 편해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오른손을 던지니까 삐걱거리면서 막 다 딴 데로 휘어버려요. 그냥. 그래요?
오, 되게 신기한 그런 현상이에요. 아, 네. 자, 어찌됐건. 자, 그다음에 공을 차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뭐냐 뭐 주로 오른손잡이라고 해도 왼발잡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발 주로 쓰는 왼발잡이에요.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면은 오른발도 함께 같이 씁니다. 대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뭐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해보라는 거예요. 역시 오른발잡이면 오른발을 먼저 쓰겠죠. 자, 그다음에 뭐 그쵸. 어느 다리를 먼저 떼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예, 어느 쪽을 그쵸. 몸의 어느 쪽을 주로 쓰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오른쪽을 주로 쓰는 거는 주로 이러한 작업들을 좌뇌로 처리한다 그런 뜻이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눈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제 눈으로 갔을 때 이제 어느 쪽 눈을 주로 우리의 시각 처리에 메인 프레임으로 사용하는지 왼쪽 눈인지 오른쪽 눈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대상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그 대상을 그쵸? 눈을 크게 뜨고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도록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감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 거리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보이겠죠, 그쵸? 보이는 상태에서 오른쪽 눈을 감아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 눈을 감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조금 그 변화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좀 떨어뜨려 놓은 멀리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삼고 오른쪽 눈을 감아 보시고 왼쪽 눈을 감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던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눈이 있고 네. 옮기는 눈이 있습니다. 옮겨지는 눈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눈으로 볼 때는 전체 그 모양이랑 일치하는데 왼쪽 눈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예, 네. 그 옮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겹쳐놓고 보면은 더 그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아, 저도 오른눈 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 오른 눈을 주로 그 네. 보는 그런 그 기준점으로 삼고 왼쪽 눈은 이제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 눈으로 이제 이렇게 왼쪽 눈은 이제 거리감, 그쵸? 이런 것들을 주로 처리하는 것 같고 주로 보이는 시각에 대한 이미지는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주로 보는 거니까 선생님은 시각은 대부분 좌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반대인 친구도 있겠죠. 그쵸?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왼쪽 눈으로 주로 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확인해 보니까. 그럼 이 네. 친구는 오히려 어때요? 시각에 대한 처리가 우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뜻이겠죠. 그쵸? 아, 네. 그쵸? 참 재밌어요. 그쵸? 참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걸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가 되고 있는 반구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이제 눈이 그쵸? 주로 어느 쪽을 사용하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귀예요, 귀. 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들려준다는 걸 알려주진 않는 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귀를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고개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가? 그쵸? 이거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뒤쪽에서 들리는데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예요? 오른쪽 귀를 가까이 댄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오른쪽 귀를 주로 사용해서 듣는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예, 뒤에서 재현아 하고 불렀는데 얘가 그냥 정확히 뒤에서 불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부르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쵸? 예, 네, 정확히 뒤에서 불렀는데 오른쪽으로 돌아서지 않고 왼쪽으로 돌아선다. 그럼 뭐예요? 왼쪽 귀를 가까이 대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네, 뭐예요? 왼쪽 귀를 주로 쓰는 친구가 되겠죠. 그쵸? 네, 네, 이런 이제 친구들을 이러한 실험들을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통계 결과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로 그쵸?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손은 90% 가까이가 오른손잡이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은 손을 확인하는 실험은 열의 9은 다 뭘 쓴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오른손을 주로 쓰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뭐 재현이처럼 특이하게 주로 오른손을 쓰기는 하지만 예, 던지는 동작만큼은 또 왼손으로 하는 이런 친구들 나올 수는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지금은 은퇴한 미국 야구 선수인데 메이저리거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키가 되게 작아요. 키가 되게 작은데 완전 강속구 투수입니다. 강속구 아, 마무리, 강속구 마무리 투수로 해서 명예의 전당까지 간 그런 투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오른손잡이였대요. 아, 네, 원래 네, 오른손잡이였답니다. 근데 팔을 다쳤대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뼈가 부러졌나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팔이 다쳐가지고 팔을 못 쓰는 동안에 왼손으로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아, 네, 근데 해보니까 잘 던지는 거야. 그래서 아, 네, 100마일에 가까운 공을 작은 키로 막 뿌려대면서 네, 결국 이제 명예의 전당까지 갔는데 명예의 전당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 원래 오른손잡이다. 아, 깜짝 놀란 네, 거죠. 그쵸? 좌완 네, 투수가 명예의 전당급으로 커리어를 쌓았는데 나 원래 오른손잡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뭐 타고난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반대쪽을 충분히 활성화시키고 훈련하면은 타고난 거 못지않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예요? 좀 불편하죠, 그쵸? 예,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하긴 한데 계속 사용하면은 충분히 기능이 그쵸?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어찌 됐건 사람들이 타고나는 기본적인 성향으로는 한 손은 90% 정도가 오른쪽을 주로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발도 85% 가까이는 오른쪽을 쓴대요. 그쵸? 네, 그런데 가끔 예외가 나오는 거죠. 그쵸? 손은 오른손잡이인데 발은 왼발잡이인 요런 어, 교차된 친구도 가끔 나와요. 그쵸? 그리고 왼손잡이면 되게 왼발잡이, 그쵸? 대개는 일치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크로스된 친구도 나타나긴 합니다. 눈은 근데 퍼센티지가 더 떨어져요, 그쵸? 70% 정도가 오른 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더 크로스되기가 더 쉽다는 뜻이죠, 그쵸? 네, 오른손잡이고 오른발잡인데 왼쪽 눈으로 주로 보는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귀는 더 떨어집니다. 귀는 60% 가까이, 거의 절반이죠. 그쵸? 반반에 가까운 그런 퍼센티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른쪽이 더 많죠. 그쵸? 예, 그래서 되게 요런 식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보면은 대략 요런 비율로 거의 맞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쓴 요 저자는 되게 재밌대요. 손하고 다리, 귀는 오른쪽을 쓴대요. 근데 눈은 왼쪽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퍼센티지가 더 낮은 귀는 오른쪽을 쓰는데 눈은 왼쪽을 쓰는 아,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면은 어 귀가 왼쪽인 것 같아요. 다 오른쪽이고 네. 다 오른쪽이고 귀가 좀 왼쪽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귀가 쫑긋할 때 힘이 왼쪽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뭐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다 오른쪽이든가 아니면은 하나 예외가 있다면 귀가 왼쪽이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이제 요런 그 결과가 이제 각자가 실험을 해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대다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오른눈, 오른다리, 오른귀를 쓴다는 사실은 피조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로 쓰는 그 부분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래요. 네. 모든 척추 동물은 자기 뇌에 두 개의 반구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척추 동물이라면은 뇌가 다 이렇게 반구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개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요 뇌의 반쪽이 맞은편을 통제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척추동물 가운데 다른 쪽보다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유일한 척추동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 내봤잖아요. 그쵸? 네. 오른손잡이가 9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네. 다른 척추동물들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뭐 고릴라, 뭐 강아지 이런 거 평균 내보면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사람은 뭐예요? 손은 90%, 아, 예, 네. 발은 8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그 유일하게 사람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쥐는 오른 눈을 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쥐가 오른 눈을 주로 사용하는 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 오른 눈을 사용하는 쥐와 왼 눈을 사용하는 쥐의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사용하는 쥐가 있다면은 그만큼 왼쪽 눈을 주로 사용하는 쥐도 많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른손을 사용하는 숫자만큼 왼손잡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네. 되게 인간만 이렇게 예외가 되는 건데, 이게 참 독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쥐들은 어느 한쪽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간은 대부분 오른쪽을 주로 사용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과학자들도 왜 그런지에 관해서 명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생리학적인, 물리학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다른 척추동물들은 비율이 다 50대 50으로 나오는데 왜 사람만 60에서 90% 가까이 치우친 분포를 보이느냐? 왜 그러느냐? 그쵸? 아직 이거를 못 아, 밝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과학자들은 도대체 왜 모든 사람에게 주로 사용하는 쪽이 생기는 지에 관하여 제대로 모르며 왜 대다수 사람들이 주로 오른쪽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지에 관해서는 더 모른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하여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곳도 그와 같은 사실들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충분한 실험 증거들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대다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쪽보다 어느 한쪽의 말초신경계가 훨씬 더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팔 다치고 왼손을 자주 쓰기 시작하니까 좌완투수로 명예의 아, 전당에 들어갈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기도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좀 불편하죠. 예를 들어 선생님 왼손으로 글 써봐라, 글씨 써봐라. 하고 처음, 싶지 않아요. 그쵸? 네. 왜요? 왜 손으로 쓰면 되는데, 그쵸? 훨씬 네. 편한데. 그런데 왼손에다가 이걸 쥐어주고 계속 쓰게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오른손만큼 편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그게 하기 싫죠. 그쵸? 아, 이거 그냥 네.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들여서 이걸 연습해야 되나 해서 안 하는 것뿐이지 하기로 들자면 또 이거를 오른손만큼 그쵸?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고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업사이드의 차이는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오른손으로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일을 쉽게 할 수는 있겠죠. 그쵸? 아무리 왼손을 훈련시켜서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해도 타고나는 것 자체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본 그 능력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활용하고 사용하고 하다 보면은 그에 못지않게 그쵸? 아, 이거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요? 잘 모르겠는데 아, 저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재밌게도 이제 그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가끔씩 뭐 큰 사고로 뇌 반쪽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왼손잡이였다. 근데 뇌 반쪽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네. 뭐예요? 왼손으로 무언가를 못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왼손으로 계속 하거든요. 어, 네, 신기하. 신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뇌가 처음에는 그쪽으로 신호를 보낸대요. 근데 이 뇌가 깨닫는데요. 아, 여기 뇌가 없구나. 신호를 보내봐야 처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어느 순간 뇌가 깨닫는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신호를 더 이상 오른쪽으로 안 보내고 얘가 갑자기 왼쪽으로 보낸대요. 아, 예, 예, 싫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그냥 왼쪽으로 가버린대요, 신호가. 아, 그래서 왼쪽인데, 왼쪽 손인데 왼쪽 뇌에서 처리를 한대요. 예, 아, 우뇌가 아니라 좌뇌. 원래대로라면 우뇌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는 우뇌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이 뇌가 자체적으로 깨닫는데요. 아, 이거 여기서 처리해 줄 데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신호를 뇌가 좌측 뇌로 돌려버린다. 그럼 이제 좌뇌는 그럼 살짝 과부하 같은 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좀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쵸? 네.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우리가 신장도 두 개 있잖아요. 그쵸? 우리 앞에서 배운 콩팥 두 개 있잖아요. 그쵸? 콩팥 아시죠? 그 네. 비뇨기계 네. 콩팥 오줌 만들어내는 거 네. 그거 두 개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 망가지면 하나 떼내기도 하는 거 아시죠? 아, 예, 예. 그래서 신장 이식해 줄 때 해가지고 소중한 가족한테 하나 떼내주고 나서 하나로 살아가는데도 하나 살아가잖아요. 그쵸? 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 정화 능력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조심해야겠죠. 그쵸? 네. 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폐암 같은 게 걸렸다. 한쪽 폐엽에. 그럼 한쪽 폐 떼내잖아요. 그쵸? 네. 그래도 네. 살죠. 그쵸? 근데 대신에 뭐 격렬한 운동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이런 네. 것처럼 이 운에 뭐 이렇게 뇌 반구 하나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절제 날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좌뇌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처리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막 이렇게 막 과부하에 걸릴 만큼의 그런 어떤 일들은 조금 못한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우뇌를 사용했을 때 그
했었던 어떤 그 정교한 고차원적인 일들까지는 예전만큼은 못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들은 왼쪽 뇌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을 그래서 열심히 훈련시키면은 또 어느 수준까지 쭉 올라와요.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게 막 절대적인 이런 건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 그 왼쪽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처리들을 반드시 오른쪽에서만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치만 뭐예요? 오른쪽에서 처리하면 어때요? 훨씬 편하죠. 그쵸? 네.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지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대뇌에 관련돼서는 꼭 절대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양반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있다. 여러분은 우뇌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거나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선생님은 대부분 다 오른쪽 사용하니까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그쵸? 네.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이로부터 시작해서 왼발, 왼쪽 눈 이런 거 주로 사용하는 친구들은 우뇌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쵸?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성격에도 약간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사고 기술들은 대뇌 가운데 좌뇌의 지배를 받고 좌뇌의 지배라는 건 주로 좌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뇌가 관여를 안 한다거나 우뇌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배웠죠, 그쵸? 그래서 뇌 반구 하나 날라가도 나머지 반구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 얘기 했었죠.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 기술은 대뇌 가운데 우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은 이제 뇌 그 CT인가? 뇌 CT인가? 뇌 MRI인가? 뭐 이런 걸 찍는 거예요. 찍는데 이제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산수나 수학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뭐예요? 여기 해당하는 그 부분에 혈류가 이제 막 돌면서 막 활발하게 일하는 아,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수학이 아니라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미술 멋진 명화 보여주고 그다음에 음악 들려주고 막 하게 하니까 갑자기 뇌의 이 부분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실험 결과를 따라서 이제 요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대충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요런 경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뇌는 모양과 공간 관계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됐을 때 막 활성화되면서 자기 일을 하려는 요런 경향이 났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와 더불어 오뇌는 예전에 만나본 얼굴을 아는 채 할 것인가의 여부,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 봤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우뇌가 막 활성화되는, 그쵸? 그러한 네.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근육의 능력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오른쪽에서 시작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서 이걸 처리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 번 네. 얘기합니다. 예, 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오른손 쓰면 편한 것처럼, 그쵸? 타고났을 네. 때 우리 뇌가 이렇게 처리하는 걸 더 편안해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에 반해서 왼쪽은 논리적인 사고나 수학적인 기술의 활용, 언어 능력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경향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되는 반면에 시각적으로 공간을 잘 꾸미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을 우뇌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네, 선생님은 오른손잡이로부터 시작해서 그쵸? 다 오른쪽 사용하죠. 그러니까 네.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쵸? 네. 실제로 과학을 좋아해요. 아, 그쵸? 예. 예. 그런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또 수학은 잘 못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과학과 수학과 음악은 또 연결돼 있거든요. 예, 예. 그거.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오뇌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쵸? 네. 이것도 참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아, 선생님 그 예전에 만나본 얼굴 기억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 능력이 한창 그 왕성한 10대, 20대 시절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사람도 알아봐요. 오, 그거. 네, 그 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였냐면은 그냥 가다가 왠지 낯익은 사람인 거예요. 네. 이거 뭐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네. 이거 어디서 진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봤었지? 하고 막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봐요. 그러면은 저기 언제 그 갈 때 그 지하철 플랫폼에서 이렇게 봤었던 사람이구나도 기억할 정도였어요. 어, 그 정도까지. 네, 그 아, 정도까지였어요. 이제는 많이 약해져서 이제 거의 안 남고 이게 그 뇌의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능력이 거의 남지는 않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얼굴을 알아보는 건 여전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네. 저기 멀리서 뭐 50m, 60m 밖에서 딱 보면 누구구나 이건 알아. 아, 기존에 네. 알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제 더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두 번, 세 번 봤었던 사람을 알아보는 이런 것까지는 이제 못합니다. 근데 예전엔 그것도 됐었어요. 예. 네. 근데 이거는 또 왼쪽이잖아요. 그쵸? 여기 말에 따르면, 그쵸? 네. 근데 선생님은 대부분 다 오른쪽에 걸쳐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네. 뭐 이렇게 절대적이지는 않고 전반적인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데는 또 나름 그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는 좌뇌를 그쵸?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 몇몇 영역이죠. 몇몇 영역에서는 또 우뇌를 또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정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찌됐건 넘어가 볼게요. 사람마다 근데 이런 건 다 다르죠. 다 다르다 보니까 아까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약간 과학을 좋아하고, 그쵸? 논리나, 그쵸? 언어, 이런 쪽으로 약간, 그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약간 있죠, 그쵸? 네. 근데 뭐예요?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기가 쉬운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음악이나 그쵸? 약간 예술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음악 좋아하고 그리고 뭐 논리나 수학 공식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저 하늘의 별을 따다다오 막 이러면서 네. 무슨 얘기냐 막 이런 성향 보일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쵸? 네. 자,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말초신경계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우뇌는 일부 대뇌의 기능을 지배하는 반면에, 좌뇌는 다른 기능을 지배한다고 해도 우리 뇌 안에서 이러한 두 부분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게 바로 이전 단락에서 배운 뇌량의 주요 목적이 되지요. 그래서 주로 처리한다고 해도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오른쪽 눈으로 주로 보잖아요. 그쵸? 네. 그때 왼쪽 눈은 놀고 있느냐? 놀지 않아요. 그쵸? 아, 네. 왼쪽 눈도 봅니다. 그쵸? 왼쪽 눈도 네. 보고 어떤 처리를 해주느냐? 거리감이라고 하는 정보를 또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네. 볼 때 한쪽 눈으로 보면은 거리감이 없어요. 예, 그쵸. 예, 그 이미지는 나오는데 저게 얼만큼 멀리 있나를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네. 뭐예요? 다른 쪽 눈을 뜨고 보면은 이게 얼만큼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그러니까 두 개의 상을 가지고 교차 비교하면서 이 뇌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네. 재밌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한쪽 눈을 감아버리면은 이게 교차 그게 안 돼요. 그냥 이미지 상만 아, 보여요. 예, 예. 그래서 뭐예요? 거리감이라고 하는 정보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으면 네, 그냥 2D를 보는 거고, 예, 뜨면 약간 그런. 3D를 보는 것 같은 예, 그런 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물론 이제 그 애초에 뇌에 도달하기 전에도 이제 그 신경에서 그 두 개의 상을 조합을 해서 애초에 뇌로 올려보낸다고는 해요. 근데 어찌 됐건 뇌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교차 그 이미지를 그쵸? 예, 만들어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 상과 그쵸? 그다음에 거리라고 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네. 야, 그런 이제 이유들, 그쵸? 그래서 그 눈을 이제 이렇게 감고 운동해봐라. 못해요. 네. 상이 보이기는 하는데 거리감이 없어져서 못합니다. 그래서 야 크로스 해봐 퐁 해서 올라오는데 공이 분명히 오는데 이게 얼만큼 오는지 감이 없어요. 아, 예, 이런 네. 현상이 예,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헤딩해야지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하여간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 눈을 통해서 주로 무언가를 보고 또 왼쪽을 통해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아 오른쪽을 통해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오른쪽을 통해서 활동은 좌뇌가 활동하는 거니까 우뇌는 놀고 있냐? 안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좌뇌가 활동하는 정보가 뇌량을 타고 건너가서 우뇌한테 전달이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다른 활동들을 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균형을 이루게끔 하는 활동을 우뇌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어떤 활동을 할 때 주로 처리하는 건 이쪽이지만 이쪽도 놀지 않는다. 아, 그쵸? 예, 다른 차원의 측면에서 기능해야 할 것들을 그쵸? 같이 처리를 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어느 한쪽 뇌가 어느 특정한 기능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한편, 다른 쪽 뇌는 다른 기능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쵸? 아, 네. 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저 시각도 주로 처리하면은 다른 쪽은 그거 말고도 그쵸? 우리가 보는 이미지 말고도 거리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한 것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어떤 특정한 기능에서 그쵸? 무언가를 담당했을 때 그 우리가 보는 그 기능 자체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담당하지만 그 기능과 연관돼서 필요한 다른 부분들은 다른 쪽 뇌에서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움 없이 그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활동한다. 뇌는 항상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